새해 국정연설의 날짜와 장소를 놓고 민주당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연방정부 셧다운 해소 이후에 연설을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오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여러 명의 여성 정치인들이 대권 도전에 나서면서 정치 지형의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을 비롯해 뉴욕주의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캘리포니아주의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 하와이주의 털시 게버드 상원의원 등이 이미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1월 LA 동양선교교회에서 60대 한인 오영삼 씨가 아내와 함께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중 주차 멈춤턱에 걸려 넘어진 뒤 한 달 후 사망한 가운데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족 측은 당시 동양선교교회 주차장에는 장애인을 위해서 확보돼야 할 공간이 협소했으며 이 때문에 아버지가 주차 멈춤턱을 제대로 보지 못해 넘어진 뒤 사망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라하브라 지역 900 웨스트 임페리얼 하이웨이에 위치한 한 콘도 단지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가운데 시당국이 자발적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성인 13.7%가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4년 이후 가장 높게 나온 수치입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내 6평 남짓한 좁은 독방에 수감돼 첫 밤을 보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 전담 판사는 범죄가 소명됐고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이유를 적시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헌정사 71년 만에 처음 수감된 전직 대법원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실무 준비를 지시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믿는다면서 회담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들은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만 국가보훈처는 어제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초반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당대표 후보가 10여 명에 이르는데 그중에서도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견제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봉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기선입니다. 2019년 1월 24일 목요일 위코리아 뉴스쇼입니다. 네, 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밝힌 로레타 산체스 전 연방 하원 의원이 한인타운을 찾아서 한인 언론들과의 Q&A, 질의응답하는 Q&A 세션을 가졌습니다. 한인들의 인구 비율이 높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인데다가 민주당의 파란색 돌풍이 이제 슈퍼바이저 위원회까지도 밀어 닥칠지 관심입니다. 만일 로렌타 산체스 후보가 당선되면 현재로서는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의 두 번째 민주당 위원이 됩니다. 이 친한파 로렌타 산체스 의원의 향보가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K타운 핫 이슈 제목은 OC 지역의 블루웨이브 슈퍼바이저 위원회까지 과연 이어질까입니다. 홍재식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틀 전이었죠. 네. 한인타운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을 직접 찾아서 이곳에서 우리 한인 기자들과 Q&A 세션을 가졌는데 로레타 산체스 전 연방 하원 의원 어떤 아젠다를 먼저 꼽았습니까? 네, 먼저 그 대중교통과 하우징 이슈, 또 홈리스 문제, 또 정신질환과 의료 시스템 문제를 꼽았습니다. 이제 산체스 전 연방 하원 의원, 이제부터는 산체스 후보라고 부르겠는데요. 네. 산체스 후보는 이슈들의 근본적 요인을 현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까고 시작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가 좀 잘못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해당 이슈들은 슈퍼바이저 위원회의 책임인데도 현재 위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연방 하원 의원의 경험과 그동안의 행보 또 결실 등을 종합해 보면 지금보다 더 나은 오렌지 카운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산체스 후보의 말 들어보시죠. 네. So I look at my own Orange County. People say, why are you running for supervisor? I am running to make Orange County as good as it can be. A place where my family is. And so they say, well, what do you want to do? Well, let's begin. We all know if we live in Orange County, oh, and it's even worse in LA, transportation, right? It's crazy trying to get from one place to the next. I have a background in transportation. Secondly, housing. The housing crisis. Many of us in this room, we're fortunate. We have our homes, we have our families, but there are many. 일단 자신의 그 노하우에 대해서 첫 번째는 트랜스포테이션, 교통 쪽에 자신이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 하우징, 주택과 관련된 백그라운드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대해서도 상당히 뭐 주택 문제나 교통 문제나 뭐 크레이지라고 그러는데, 네. LA 한인타운에서 운전을 하고 한인타운 이 아파트나 이런 걸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크레이지야, LA보다 훨씬 낫더구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뭐 LA와 비교할 필요는 없죠. 그쪽이 과거보다 상당히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악화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교통과 하우징에 그 로렌타 산체스가 네. 그래도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네, 그 지금 뭐 그렇게 얘기를 해 오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 교통 문제 같은 경우는 LA 밀셔 블루버드를 중심으로 산타모니카까지 대중교통이 그래도 지금은 뻗쳐나가고 있는데, 네. 사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이거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의 대중교통이라고 지적을 하는 네. 것이고요. 네. 그리고 하우징 같은 경우도 그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몇 년 전에 애나하임에 있는 시니어 아파트 건을 들었었는데요. 네, 지금 아까 그 저 육성 얘기에는 그 언급은 없었습니다만은 네. 그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현장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네. 사실 이 아파트는 당시 이제 그 허드 프로그램 네. 안에 있었는데, 네. 이제 허드가 이제 만료가 되면서 그 한인 시니어들이 대거 입주해 있던 아파트였는데 이제 렌트비가 갑자기 뛴 겁니다. 새 오너가 들어와서. 예. 근데 허드라는 게 이제 연방 주택국.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조를 받고 있던 그런 네. 한인 입주자들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끝나니까 갑자기 이제 뭐 몇천 불로 뛰겠죠, 이게. 네, 그래서 산체스 의원이 이 경우를 들어서 당시 자신이 연방 하원 의원이었을 때인데, 네. 이제 자기가 중재를 해서 새 그 아파트 오너와 해서 2달 만에 다시 이걸 원상복귀 시켰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자신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로레타 산체스 후보, 네. 이제 OC 슈퍼바이저 위원회 후보, 네. 친한파로 잘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그저께 그 LA에서 간담회 현장도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이 직접 모더레이터를 맡았고요. 네. 그레이스 유 LA 10지구 시의원 후보, 또 데이브 민 45지구 연방하원 후보 등 한인 인사들이 참석해서 산체스 후보에 대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네. 로레타 산체스 후보는 20년 동안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내면서 한미 FTA 지지를 가장 먼저 해준 민주당 의원으로 꼽히고 있고요. 네. 또 위안부 결의안, 미주 한인의 날 선포 등 굵직한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이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도 산체스 후보와 매우 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직접 사회까지 보면서 입증을 했죠, 관계를. 그리고 한인 언론들에 다 이제 연락하고 전화하고 네. 이메일 보내고 네. 전화해서 이메일 받았어요라고 확인하고 이렇게 다 열심히 했던 분이 이제 강석희 전 시장님이었는데, 네. 로레타 산체스와의 그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는 알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네. 로레타 산체스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 왜 의미가 있냐고 강석희 전 시장에게 물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럴까요? 네. 네. 우리 한인 사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죠. 그 중에 이제 그 가장 중요했던 그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이제 다른 것보다도 그 한미 FTA 그 무역 협정, 자유무역 협정 있죠. 서슴없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서포트를 하겠다고 한 그런 분들 중에 하나예요. 또한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HR 121, 그 마이크 한다 의원이 총대를 짊어지고 이 위안부 결의안이죠. 그것을 했을 때 뭐 정말 by all means 그 이 로레타 산체스 의원도 마이크 한다 의원과 손을 잡고 그 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정말 이거 사과하라 말이에요. 그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하신 분들 중에 하나고, 또한 이제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우리가 Korean American Day가 됐잖아요. 2005년도에 상원 하원에 이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그 역사가 있거든요. 네. 이 여기 했을 때 우리 로레타 산체스 의원이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정말 앞장서서 그 일을 많이 주도를 해주셨어요. 네. 네. 자, 강석기 전 얼바인 시장의 얘기했는데 목소리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네. 이거 뭐 좀 잠깐 딴 얘기입니다만은 강석기 전 시장은 뭐 정기 복귀 안 하신대요?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녹음은 안 하고 네. 제가 인터뷰는 안 하고 그냥 인터뷰 끝난 다음에 이제 복귀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지난번 선거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선되고 난 다음과 당선되지 않고 난 다음에 그 어떤 괴리감에서 많이 좀 괴로워했다고 하는데 물론 뭐 기회가 좋고 한다면은 출마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게 큰 메리트가 못 느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복귀 자체 상황이 이제 녹록치 않아 보인다는 것을 본인이 이제 판단하신 모양인데, 네. 여하튼 이런저렇게 뭐 로레타 산체스 의원을 한인타운과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도 하고, 네. 뭐 그런 일들은 이제 계속 하시는 모양인데, 산체스 후보가 지난 선거에서 이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에게 패배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원의원 자리에서 상원으로 그 당시 상원으로 도전을 해본 것인데 이제 안 되고 네. 이제는 OC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에 도전을 하는데 이게 그래도 연방 의원에 도전했었는데 그리고 연방 의원이었는데 하원 의원이었는데 네. 뭐 카운티 슈퍼바이저로 온다? 살짝 좀 언뜻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사실 그 연방 차원의 레벨과 로컬 차원의 레벨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물론 어느 게 좀 상위 개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연방 하원 의원이 사실 로컬로 오기가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러게요. 근데 일단은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쉼없이 이어간다는 의미가 좀 부여될 법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궐선거입니다. 그러니까 4년씩 2번까지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원래 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산체스 후보가 출마한 3지구는 2020년에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산체스 후보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잠깐만요. 요 선거 보궐선거가 3월에 있죠. 네. 3월에 있는데 그때 당선이 돼도 2년 남짓, 2년도 채 못하고 2020년에 다시 결국은 예정대로 선거를 해야 되는 한 2년 조금 안 되는 그거를 네. 메꾸는 그런 네. 선거네요. 네, 그래서 보궐선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측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네. 다만 이제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불고 있는 이 블루 웨이브가 네. 과연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까지 미칠 수 있을까에 초점을 좀 보는 게 재밌습니다. 지금 블루 웨이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 네. 청색바람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네. 그러니까 앞서에서 언급됐듯이 산체스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 슈퍼바이저 위원이 2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2년여 만에 첫 민주당 OC 슈퍼바이저 더그 채피 전 플러튼 시장과 함께 네. 블루웨이브를 이어가면서 2020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게 대선이 뭐 전국적으로 영향이라기보다는 2020년 대선이 치루어질 때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민주당 쪽 바람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카운티 지역에 대한 로컬 영향. 네. 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네. 그 산체스 후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블루웨이브가 네. 이번 슈퍼바이저 선거에 영향을 다시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산체스 후보의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네. So the blue wave happened in November. Usually 30% of the people show up to vote. 71% of the people showed up to vote. 이 블루웨이브가 지난 11월 선거에서 분명히 오렌지 카운티 불었다라고 이제 첫 대목에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잠깐 스탑한 이유는 네. 사실 영킴 의원도 그 영향으로 지금 낙선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제가 다시 또 아픈 기억이긴 합니다만 한인 후보로서 영킴 의원이 그 동네는 원래가 공화당 뭐 강세였는데 이번에 민주당 블루웨이브가 불면서 치명적으로 영킴 의원이 영향을 받았는데 당선되지 못했다라는 그 분석도 있는데 네. 여하튼 산체스 의원의 얘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짝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So the blue wave happened in November. Usually 30% of the people show up to vote.
71% of the people showed up to vote. And when that many people showed up to vote, all of the members of Congress that we send from Orange County, all 7, are all blue, all Democrat. So they say that in this election, typically, historically, 15% or less show up to vote. I believe it will be much more. And when it is much more, that means that we will be elected. Because those additional people who will show up to vote will be Korean American, will be Hispanic American, will be women who have children who are the only income earner in the family. When those people show up to vote, I think they will vote for someone who cares about them. And so I think this will be a blue 설명을 wave. 좀 드릴까요? 네네. 예, 요약을 해드리면 그 블루웨이브 11월 선거에 대한 블루웨이브를 조금 더 정리를 하는 건데 그때 사실 투표율이 70%가 넘어가면서 네. 블루웨이브가 불었고 그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연방 의원으로 탄생시킨 그 7명 모두가 데모크래 민주당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게요. 저도 그 정도는 다시 한번 이게 생각해 보니까 그랬네 진짜. 이거 블루 웨이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네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이번 그 보궐선거 같은 경우도 지금 15% 정도의 굉장히 로우 턴아웃, 굉장히 낮은 투표 참여율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랬었죠. 네. 네. 산체스 후보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이거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추가로 그 높아진 그 투표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 에이시안이나 라티노 아메리카 등이 코리안도 언급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블루웨이브다. 그러면 자기가 당선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 분석을 들으니까 일리 있어 보이거든요. 네. 블루웨이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만 해도 이건 뭐 상상도 못하는, 오히려 그 당시에 이제 레드 웨이브였는데 네. 상상하기 힘들었는데 3지구에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로레타 산체스 의원이 출마하는 그 슈퍼바이저 위원회 3지구 네. 여기가 어느 동네예요? 얼바인하고 터스텐, 시리 오브 오렌지, yor바린다, 애나임 힐스 등을 포함합니다. 이거 한국 분들 많이 사는 동네만 골라놨네요. 중국 분들도 많죠. 그렇죠, 물론. 그래서 네. 강석희 전 시장도 이제 한두 주 뒤에 이제 중국 커뮤니티와 로레산테스 후보와의 만남을 지금 주선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강석희 전 시장이 중국 사회에도 좀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장할 때부터. 네. 네, 근데 좀 주목해봐야 될 게 이 지역의 API 유권자는 54,195명으로 집계됩니다. 네. 근데 이게 이날 그 강석희 전 시장이 발표한 API 유권자 수치인데, 아텍의 그 유권자 수치인데요. 네. API라는 게 이제 아시아 퍼시픽 아일랜드까지 해서 아일랜드까지. 예, API 아텍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국계가 일단 16,000명, 네. 그리고 베트남계가 11,000명 정도에 육박하는 유권자 규모를 갖고 있고요. 네. 한인 유권자가 8,613명으로 세 번째입니다. 네.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필리핀계가 6,321명, 일본계가 4,231명, 그리고 기타 API 유권자가 7,968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 전 시장은 이번 보궐선거 투표율이 20% 안팎으로 보고 API 유권자들이 힘을 모으면 충분히 산체스 의원이 당선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네. 또 앞서 산체스 후보가 말했듯이 더 많은 투표 참여가 진행되면 그 부분은 블루웨이브 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일리 있어 보입니다. 네. 아주 흥미롭습니다. 로레타 산체스 후보 개인에 대해서 얘기가 시작됐는데 이게 점점 들을수록 아주 흥미롭게 진행이 돼요. 네. 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선거라고 하면 사실은 근데 그쪽에 미셸 박 스틸 네. 위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네. 그분은 공화당 소속이고. 네, 그렇습니다. 자세하게는 사실 몰랐는데 네. 아주 흥미가 진진해지는데 네. 이 선거 언제예요? 근데 3월 12일 화요일입니다. 3월 12일 화요일. 네, 근데 이 선거 캠프 측은 대부분 우편 투표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 전에 미리미리 하는. 네. 근데 이번 보궐선거를 위해서 투표소가 마련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선거 캠프 측도 다소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군요. 좀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하셔서 누굴 지지하시든지 간에 네. 많이 좀 참여하셔서 한 표를 꼭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앞서 제가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미셸 박 스틸 네. 박 위원장이 있다라는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터놓고 얘기할게요. 그분은 이제 공화당 소속이고. 네, 그렇죠. 또 뭐 슈퍼바이저는 아닙니다만은 지난번에 탈락했습니다만은 영킴
전 의원, 네. 또 공화당. 네. 그래서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민주당 바람, 블루 웨이브, 청색 바람이 불면 이 공화당 소속 우리 한인 정치인들이 피해를 볼까? 이게 이제 자식 가진 부모의 마음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저희 올해 그만큼 정치 인생도 오래됐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한인 사회에서는 사실 공화당 쪽 정치인들이 조금 더 유명하고 이름값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 주민들을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모습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네. 스티어박 위원장은 최근 백악관 아태 자문이 공동위원장에 이제 임명됐습니다. 한인 사회로서도 반가운 일이고요. 네. 만일 산체스 후보가 당선된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초당적인 행보가 사실 두 사람에게 먼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책상의 근데 입장이 달라서 걱정이긴 합니다, 저도. 네. 근데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죠. 네. 재밌습니다. 자,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청색 바람, 민주당 바람, 이 블루 웨이브가 과연 얼마나 크게 일게 될지 주목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홍재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90초) 후에 돌아옵니다. 제니 씨,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고? 고생이 많겠어. 플러튼 빌라 양로 호텔에 모셔서 부모님도 저도 편하네요. 아, 한인이 직접 운영한다는? 네, 소문대로 깨끗하고 친절하고 식사도 한식이라 아주 좋아하세요. 또 치매 어르신은 특별히 따로 모시고요. 안녕하세요. 플러튼 빌라 양로 호텔 영박 원장입니다. 제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플러튼 빌라 양로 호텔 714-308-9800 714-308-9800 20년 동안 한인섭외와 함께 해온 종합 마케팅 회사 TJ 마케팅, 신문 TV 라디오의 광고 디자인 제작과 대행은 물론 텀블러 등 3만여 아이템의 마케팅 판촉물과 캘린더 제작, 각종 인쇄물의 디자인과 제작, 그리고 각종 행사와 결혼식 피로연, 전통 혼례, 칠순 팔순 잔치, 한국 전통 공연, 클래식과 재즈 연주 등의 이벤트까지 믿고 맡기는 TJ 마케팅 213-820-4487 820-4487. 위코리아 애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하나 전해드릴게요. 한인타운 인근에 아주 좋은 식당이 있습니다. 주소는 베버리 블루버드 2122인데요. 베버리와 레이크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시푸드 익스프레스란 식당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이미 동네 맛집으로 아주 유명한 식당인데요. 일단 가격이 아주 싸고 메뉴가 다양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시푸드 익스프레스 -la.com을 쳐보시면 되고요. 전화는 213-483-2122번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메뉴, 동네 맛집으로 유명한 시푸드 익스프레스. 절대 후회가 없는 식당입니다. (2019년 1월 24일) 목요일 위코리아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남가주는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바람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15에서 25마일의 바람 불겠고 산간 지역에는 40마일의 돌풍이 예상되고요. 오늘은 기온이 어제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70도 중반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벤츄라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9도, 그 외의 지역은 73도에서 76도, 밤 최저 기온은 다이몬바 44도, 그 외의 지역은 47도에서 51도입니다. 내일부터 주말 동안은 부분적으로 구름 끼며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3, 4도 안팎으로 오르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기온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나 픽업 못한대. 뭐? 이것들 진짜 집에는 데려다 줘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아니야 갈게. 엄마가 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 그래 10분이면 가.
내 딸도 영재처럼 만들 생각이었니? 나도 명준이처럼 죽일 생각이었어? 네, 지금 들으시는 것은 JTBC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스카이 캐슬의 한 장면입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 사교육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의 현실이라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쨌든 우리 예빈이 심화반으로 반드시 레벨업 시켜야 한다. 학원 선행학습을 따라가기 위해 또 과외를 하고 고액 입시 컨설턴트와 수험 생활을 설계합니다. 모두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빠질래? 하지만 넌 해나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었어. 드라마 속 이야기지만 현실과 너가 회장하고 싶으면 해. 한 번 12월부터 3월 전까지 한 번 이렇게 돌리려고. 선행학습을 위해 수업 시작 전부터 계단에서 진을 치는 건 흔한 일입니다. 학원비, 과외비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훌쩍 넘는 것도 현실입니다. 결국 교육부가 불법 사교육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교습비를 얼마나 받는지, 선행학습 광고를 하진 않는지 살핍니다. 입시 컨설팅 학원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규제가 가능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고액 과외 강사는 실태 파악도 어렵습니다. 또 현행법은 선행학습 광고를 단속하는 데 그치고 처벌 조항도 없습니다. 좀 무수히 있긴 있습니다. 이게 선행학습을 하도록 내버려두면서 강구한 성질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 학생들은 대부분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입시 현실에서 이번 점검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네, 드라마 속 얘기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은 앞서 보도를 해드렸죠. 실제로 어떤 상황인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대학들은 선행학습을 사실상 방치하고 진학제도 상담비는 그 가격이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사교육 현장을 알아봅니다. 엡실론 델타 논법, 탄소 나노튜브. 듣기에도 생소한 이 단어는 2019년 서울대학교가 만든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생 자기소개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학교 2, 3학년이 되어야 이 내용을 배웁니다. 다른 대학들도 서울대와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렇다 보니 대다수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위해 사교육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챙겨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도 안 돼요. 고액 과외비를 잡겠다는 교육청 교육비 상한선도 입시 컨설팅 시장에선 예외입니다. 입시 컨설팅은 시간당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허용됐습니다. 다른 학원비 등과는 차원이 다르게 높은 겁니다. 교육당국은 이미 수년간 높은 가격이 유지돼 상한선을 높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300만 원을 하는 건 사이로 이제 1년 동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연회원으로 한꺼번에 결제를 하시면 120만 원 할인을 해줘요. 자기소개서 한 장에 수십만 원을 받는 명문대생도 허다합니다. 심화과정을 배운 학생을 원하는 대학과 고액 입시 컨설팅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 그 사이에서 학생과 학부모들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밀수 건수와 압수량이 급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해외에서 합법화된 대마류나 양귀비 씨를 온라인 거래나 국제 우편 등으로 받다가 적발된 경우가 늘었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한 외국인 여행객의 가방을 샅샅이 뒤집니다. 짐을 다 빼고도 무거운 트렁크 가방을 엑스레이 투시기에 통과시키자 바닥에 깔린 코카인 뭉치가 나타납니다. 노트북 가방 안쪽을 찢어봤더니 마약 뭉치가 발견되고 합성 마약을 빨대 안에 숨긴 경우도 있습니다. 비누 안쪽에 마약을 넣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교묘한 수법으로 들여오려던 마약은 지난해 660건 적발돼 압수량이 전년보다 6배 정도 늘어난 426kg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필로폰 적발이 가장 많았는데 타이완 마약 조직의 대량 밀수 시도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대마류도 미국과 캐나다에서 합법화되면서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4배 넘게 늘었습니다. 반입 경로는 우편이나 화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9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대마류는 온라인 거래나 현지 교민 등을 통해 밀반입하는 사례가, 양귀비 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입해 배송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마약 반입 국가도 중국 등지에서 온라인 구입이 가능한 미국 등으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온라인 거래 자체가 미국 사이트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한 가지 있고요. 관세청은 마약류 밀반입 적색 경보를 발령하고 탐지 장비 등을 확충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조혜주 중앙선관위 위원을 공식 임명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 가운데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사례인데요.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한 데 따른 반발입니다. 부정선거 백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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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명이 예고되자 자유한국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결국 이 자리를 캠프 인사를 하겠다? 이건 앞으로 선거는 공정하지 않게 하겠다. 한마디로 우리가 부정선거도 획책할 수 있다. 한국당은 앞으로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는 방침도 정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급인 조 위원을 임명한 데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후보자가 해명을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하지 않았던 건 야당의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위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조 위원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고 적힌 선거백서가 공개됐고 선관위원회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선관위법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조 위원이 캠프에서 활동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보고서 제출 시한인 지난 19일까지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사례는 이번이 8번째입니다. 청문회 자체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JTBC 허진입니다. (90초) 후에 스포츠 뉴스 이어집니다. 30년 전통의 한국 장의사가 유가족들이 부담 없는 최저 비용과 고품격으로 단장된 체프를 마련하고 유가족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남가주에서 100년 전통의 역사를 지닌 포레스트론 공원묘지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한인사회에 봉사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유가족 맞춤형 장례 서비스 아이콘인 한국 장의사와 포레스트론 두 리더가 유가족 여러분들이 보내야 하는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합니다. 한국장의사의 최고의 예우 서비스를 경험하시고 포레스트론 공원묘지에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평안히 쉴 수 있게 하십시오. 한국장의사 전화 323-734-5656 무료 전화 1855-886-9057. 안녕하세요. 오리온 바디샵 데이빌리입니다. 정직한 마음과 최선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리온 바디샵을 운영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또 한 자리에서만 오직 한 길로 바디샵을 운영해 왔으니 또 많은 손님들이 단골 고객들이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직과 신뢰로 여러분의 자동차를 정성껏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저희 위치는 올림픽과 크레인숍 코너 410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강남회관 건너편입니다. 대표 전화는 323-525-0400 데이빌리를 꼭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들었던 제 차 아주 자동차에서 아주 좋은 가격에 팔았어요. 나도 아주 자동차에서 좋은 가격에 팔고 새 차로 바꿨지. 요즘 같은 때에 가격 잘 쳐주고 믿고 팔 수 있는 곳은 아주 자동차뿐인 것 같아요. 중고차 팔고 새 차 사거나 리스할 때도 역시 아주 자동차에서는 아주 큰 만족을 드립니다. 아주 오토스닷컴에서 중고차 보유 현황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올림픽과 알링턴 323-731-2100 323-731-2100번. 네, 스포츠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합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베트남과 일본 간의 아시안컵 축구대회 8강전 경기. 이게 뭐 미니 한일전이다, 뭐 대리 한일전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궁금합니다. 대리 한일전이라는 말이 참 어울리는데 네. 사실 그 감독이 박항서다 보니까 베트남이 또 우리가 그렇게 우호적인 나라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적국이었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그러나 베트남이 아쉽게 우리의 숙적 일본한테 0대1로 페널티킥으로 졌어요. 아, 아쉽네요. 네, 그래서 후반에 일단 뭐 절대 열세가 예상이 됐는데 그래도 나름 굉장히 조직적인 면을 보여줬고 아주 날카롭게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연장전까지도 갈 수도 있는 그런 경기를 펼쳤는데 페널티킥이 성정되면서 경기를 내주고 아쉬운 아시안컵을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많은 그 베트남 팬이라든가 홈 관중 또는 그 홈팬들 모두들 다 진 거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한 박항서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하는 소식이 오늘 아침 뉴스네요. 네. 네. 그 페널티킥이 만들어진 그 상황에 대한 논란은 혹시 없나요? 지금 그러니까 비디오 판독으로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베트남 입장에서는 아쉽다. 뭐 이게 결국은 반칙이 아니었는데 페널티킥까지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 어떡하겠어요. 더군다나 비디오 판독까지 했는데. 네. 뭐 페널티킥 때문에 한 점을 내줘서 0대1로 패한 건 그렇다치고 전반적으로 베트남 팀이 일본과의 어떤 뭐 대등한 모습이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대등한 경기는 못했어요. 네. 그 경기를 보니까 역시 그 일본도 아무튼 우승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대다수가 유럽파예요. 거의 다가 그 선수들이. 제가 요번에 그 중계 방송을 보면서 축구를 보면서 일본이 그렇게 많이 유럽에 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뒤를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상당히 그 조직적인 경기를 펼쳤어요. 일본이 아주 하지만은 전체적인 그런 그 볼 점유율이라든가 경기 운영은 일본이 당연히 압도를 했습니다만은 그 베트남은 뭐 쉽게 얘기해서 아주 매서운 경기력,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기적은 박항서의 기적은 오늘로써 일단 끝이 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박항서의 기적은 일단 마감을 했지만 박항서 열풍, 열기 또 뜨거운 그 뭐 지지하는 그런 그 베트남 국민들의 여러 같은 성원 이런 것들은 뭐 계속 되리라고 보고 여하튼 수고했다, 애썼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아무튼 다시 이제 총 정리를 하면은 네. 베트남이 넘기에는 일본의 벽이 조금은 높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본은 50위, 베트남은 한 100위 되죠? 네, 100위예요. 네. 뭐 애썼네요, 베트남. 우리 어른들 얘기하는 대로 애썼다. 네,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애썼네요. 네,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베트남 팀입니다.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내일 새벽에 있을 한국과 카타르 간의 경기예요. 바로 이 시간에 이제 그 결과를 알려드리는 건데, 승전보를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또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것 같은데, 참 시청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그러긴 하긴 합니다만, 일단 아무튼 내일 아침에 카타르, 근데 카타르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음번 월드컵 개최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선수들을 아주 그냥 미리미리 어린 선수들을 뽑아서 조련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 있거든요. 지금 그 카타르 팀이. 네.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서 일단 뭐 50위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버거운 경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 일단 지난 경기에 사실은 손흥민이 상당히 부진했잖아요. 네, 좀 지쳐있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이 신기일전에서 참 그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시차에다가 비행시간에다가 그거 따져보면은 손흥민 뭐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네.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어린 선수가 물론 아직 체력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그런 경기를 펼칠 것 같은데 내일은 손흥민이 좋은 경기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좋은 경기 황의조가 또 골을 갖다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또 뭐 LA 있다가 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시차 때문에 저희들은 며칠 동안 비실비실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경기를 연일 뛰니
피곤했을 텐데 이제 좀 쉬었으니까 좀 나으리라고 보고 이제 내일 카타르를 한국이 이기면 바로 이제 준결승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그렇죠. 이기면 결승에서 어느 팀을 만날지 모르지만 이 일본을 만날 가능성도 지금 매우 높기 때문에 자 아시안컵 축구대회 이번처럼 이렇게 관심을 끌긴 또 살다 처음입니다. 네, 살다 처음입니다. 베트남도 잘해줬고 한국팀은 내일 좋은 경기를 펼칠 거라고 예상을 좀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저스 소식이 오랜만에 들어와 있네요. 누굴 좀 내보낼 가능성이 있고 누굴 영입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그 브라이스 하퍼라는 선수를 데려올 것이라고 뭐 3억 달러의 사나이. 네. 그 LA 다저스가 브라이스 하퍼로 외야수로 데려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쏙 빠졌어요, 얘기가.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했는데 사실 그 작 피터슨 선수가 이제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 피터슨을 트레이드 시키고 자유계약 선수인 AJ 폴락, 다이아몬드백 소속이죠. 네. 폴락 선수를 이 폴락 선수 보니까 그게 동태라는 뜻이더라고요. 이름이. 그러네요, 진짜. 똑같더라고요. 맞아요. 라스네임 폴락이 이 폴락이 그 폴락이구나. 동태. 그런 뜻인 거. 뭐 뜻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거기서 나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작 피터슨을 현재 다른 두 개의 복수 구단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 작 피터슨을 트레이드 시키고 우타자 보강을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타자 중에서 바로 지금 폴락을 영입을 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매체들이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계약 선수 중에서 브라이스 하퍼 다음으로 꼽히는 외야수 겸 타자가 바로 AJ 폴락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선수가 뭐 골든글러브도 받은 적이 있고 올스타에도 선정이 됐고 지난 시즌 성적도 2할 오픈 7리 홈런 21개 65타점으로 아주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저스로서 아무튼 빨리 그 선수 문제 해결되고 스프링 캠프에 총력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어쩌면 내년 시즌에 김폴락 선수, 김동태 선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AJ 폴락. 네. 자, 맞습니다. 우주 선수의 텃밭인 토리파인스 골프 클럽에서 열리는 파머스 인슈런스 오픈 대회 오늘 개막했죠? 네, 조금 전에 개막이 됐죠. 오늘 오전에 개막이 됐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누가 우승할 것이냐, 누가 잘 칠 것이냐보다도 43살의 골프 황제가 무려 8번이나 우승한 코스의 토리파인 골프 클럽에서 팬들의 관심은 과연 어떤 그런 성적을 보여줄 것이냐가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고요. 네. 이 경기에는 이제 한국 선수 5명이 참가하고 있고, 뭐 5명, 글쎄 이제 뭐 그 선수들에 대해서 예상은 제가 감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재밌는 이야기는 낚시꾼 스윙으로 알려진 최호성에 대해서 아주 세계 최고의 선수인 우주와 그다음에 로리 맥킬로이가 이걸 보고서 이제 자기 한마디씩 했어요. 뭐라 그래요? 궁금하네요. 우주는 보기만 해도 허리 아파 이랬어요. 예. 그게 우주는 허리 때문에 엄청 고생했잖아요. 네. 그래서 난 저런 스윙 못해 보기만 해도 허리 아파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넘어갔고요. 예. 로리 맥킬로이는 기술적으로는 좋은 스윙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요? 의외인데? 그러니까 로리 맥킬로에게 아니 왜 그런 게 기술적으로 좋은 스윙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네. 일단 공을 때리는 임팩트 순간까지는 최우성은 볼에 시선을 띄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볼 치고 나서 그 후의 동작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리 맥킬로이는 기술적으로도 자기 나름대로 연구한 좋은 스윙이다라고 평가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치고 나면 뭐 이렇게 뭐 옆으로 넘어지는 분, 뭐 쓰러지려 하는 분, 그 아마추어들이 많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거 갖고 이제 비난하지 마세요. 공 맞을 때까지만 정확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로리 맥킬로이 근데 뭐 사실 최세영 의원도 골프 뭐 거의 프로십니다만은 공 맞을 때까지 정확하게 맞으면 마지막 피니시 동작이 제대로 되죠, 사실은 엄밀히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이들이 들면서 왼쪽 다리가 이렇게 기둥을, 그러니까 체중을 충분히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보니까, 왼다리가 무너져도 전혀 문제 없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일단 치는 순간까지는 안 무너졌다는 얘기죠. 네. 예, 헤드업이에요, 헤드업. 헤드업 보지 말고 끝까지 볼의 시선을 놓치지만 않는다면은 좋은 스윙을 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일단 AT&T 프로하면서 어떤 그런 경기를 보여줄지 저도 좀 관심이 가서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 헤드업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한 20년 전에 대한민국의 그때 최고 거부인 모 대기업 회장님께서 골프가 하도 안 돼가지고 내가 딱 안 되는,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자식이고 하나는 골프야 하면서 당시 미국에서 최고 골프를 잘 치는 티칭 프로를 전세 비행기를 보내서 한국으로 불러와서 하루에 한 경기 치는데 20만 불 주고 골프를 배웠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 미국에서 온 사람이. 화가 나가고 회장님이 경기 다 끝나고 넌 도대체 내가 20만 불씩 주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난 안 가르치냐 했더니 딱 한마디 하고 갔대요. Don't head up. 맞아요. 제가 지금 20만 불 드린 이게 방송용어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후배 중에 그 해군 장교로 근무하는 친구하고 어느 날 그 진해 그 해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데요. 드라이버에 머들게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매직으로 써놨더라고요. 머들게. 머들게가 뭐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머들게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방송 용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머리 들면 개 거시기 이걸 갖다가 지금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걸 써놓고 드라이버를 치더라고요. 어떻게 웃었는지 그러면서 또 머리 들어요. 야,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신발 위에다가 돈 헤드업 쓰는 게 아니라 머들게 쓰시겠습니다. 머들게. 네, 20만 불짜리를 이기셨습니다. 머들게가. 예? 20만 불을 이기셨어요. 머들게가. 네, 머들게가 이겼어요. 그래서 아주 해군에서 아주 그 유행이 된 적이 있는데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해군들 고생 많죠. 대조영함도 그렇고 강국에트 대항함도 다 타봤던 배들이네 제가 우연히. 자, 해군 얘기는 따로 시간을 좀 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그 약속해주신 슈퍼볼 오늘 간단한 경기 방법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것만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공격하는 팀이 4번의 공격을 시도를 해야 돼요. 4번 중에서 공격을 러시 그러니까 공을 갖고 밀치고 들어가든 아니면 패싱을 해서 4번의 공격을 갖게 되는데 4번의 공격 동안에 10야드를 전진을 하면 계속해서 10야드씩 4번의 공격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TV 오른쪽 하단을 보게 되면 first down 10 세컨 다운 7 이런 숫자 그거만 보시면 쉬워요. 그러면 그 숫자는 바로 first down 10이면 첫 번째 공격이고 10야드 남았다는 뜻이고 세컨 다운 7이면 두 번째 공격이고 7야드 남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4번 공격할 동안에 10야드를 공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가느냐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 그리고서 엔드존으로 넘어가면 득점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또 뭐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전 포인트라든가 모든 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경기가 중간중간 풋볼 경기 중간에 자꾸 시간이 멈추는데 왜 그런지 어떤 경우에 그러는지 그걸 좀 질문을 드릴게요. 내일은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다시 한번 잠깐 하자면 아까 강의한 나영석 PD는 12년 차, 저는 입사 17년 차 된 좀 오래된 PD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영석이보다 제가 좀 어려 보여서 제가 후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연출할 때 영석이가 이제 신입사원이었고 제 어떤 입김과 저의 어떤 훈련에 의해서 지금 훌륭한 PD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석이 같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프로그램을 거치고 말아먹기도 하고 약간 비스보기도 하다가 한 2010년도에 개콘을 이제 다시 맡으면서 1999년에 개그 콘서트 조연출로 참여를 했었고요. 10년이 지나서 다시 연출을 맡으면서 요새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의 대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개콘의 입지를 만든 어떤 그런 여전사라고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자신을 입사 17년 차에 오래된 PD라고 소개하는 한 여성 얘기인데요. 이 대학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강연을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말을 참 맛있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소식인지 궁금한데요. 불러보겠습니다. 권선희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맛있게 음식 잘하는 셰프강 푸드리앱 제공 연예 뉴스 속으로 연예인. 일단 방금 들으신 당찬 목소리의 주인공은 KBS의 자칭 미녀 PD 서수민 PD입니다. 자칭이라고요? 네. 네. 하기는 뭐 그녀가 늘상 자신을 소개할 때 미녀 PD, KBS의 미녀 PD 서수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곤 하거든요. 네. 하긴 뭐 방금도 들어보니까
내가 나영석 PD보다 한참 선배인데 어려 보여서 후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뭐 그리고 영석이 같죠? 뭐 이렇게 참 재밌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자칭 미녀라는 말도 아주 당당하게 했을 것 같은 참 유쾌한 그 서수민 PD에 대한 소식인 것 같은데 어떤 얘기예요? 네, 오늘 첫 소식은 바로 이 서수민 PD가요, 청와대로부터 의전 비서관 제의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와, 국민을 상대로 정책을 홍보하거나 대통령 의전 행사를 기획하고 연출하는 일, 의전 비서관. 이미 그 선임 행정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2017년부터요, 각종 의전 행사의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해왔던 이 탁현민 전 선임 행정관이 이 과거 불륜 의혹, 또 폭행 사건과 여성 비하 논란 등으로 이 행정관직에서 물러날 의사를 줄곧 내비쳐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의 사표가 수리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이 후임자로 서수민 PD가 거론이 된 겁니다. 네. 탁현민 행정관의 후임자로 물망에 올랐다는 이 서수민 PD. 좀 더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네, 일단 KBS의 20년차 예능 PD로요,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했고요, 개그 콘서트의 PD로 가장 유명합니다. 네, 개그 프로로 유명한 PD를 청와대에서 점 찍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서수민 PD가 이 개그 콘서트를 담당했을 당시에 사회 이슈를 풍자한 코너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 당시에 자칫 민감할 수 있는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코미디로 녹여내면서 그녀의 연출력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 서수민 PD가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대통령 의전 행사를 맡는데 적합한 인재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그 개그 콘서트 코너에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을 흉내내는 그러한 그 어떤 그 개그맨이 있었고, 그 흉내내는 개그맨이 마지막 끝날 때 되면 항상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거 하고 끝나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때가 아마 개그 콘서트의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잠시 좀 새끼를 빠집니다만은 이게 어떤 그 능력적인 부분보다는 뭐 친정부 쪽 또는 뭐 반대되는 쪽,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으로 이 선택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문제고요. 여하튼 본인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서수민 PD는요, 큰 보직 후보에 오른 것 자체는 영광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부담스럽다면서 방송 일에만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청와대에 이미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뭐래요? 한국 시간도 22일 날 서 씨가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이고요. 하루 뒤인 23일, 바로 어제입니다. 청와대에서도 이러한 서수민 PD의 뜻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송봉호 앵커께서 청와대 대통령 의전 비서실 이 제안을 받았다면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분명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위코리아를 확실하게 자리 잡아놓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위코리아를 함께 알려놓은 후에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 네. 네. awesome. 네. 멋집니다. 네. 자, 청와대 의전 비서관 제안을 받았지만 정중하게 거절을 한 서수민 PD 소식 잘 들었고요. 이번엔 제가 정중하게 묻습니다. LA 소식 없어요? 네, 일단 자료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함께 들어보시죠. Welcome back from Bedminster, Mr. President. Thank you, Sarah. I had to come back. Sometimes when you're president, you have to make sacrifices, so I skipped the back nine. Yeah. I understand, Mr. President. Sir, Mayor Cruz of San Juan is on the line. I was expecting this phone call. Sure, she wants to tell me what a great job I'm doing. 네, 일단 뭐 영상은 볼 수 없습니다만 목소리를 들으니까 완전히 딱 트럼프 대통령을 성대모사하는 것 같은데,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에서 이 알렉 볼드윈 영화 배우가 툭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흉내내는 걸 많이 봤어요. 뭐 손짓하다, 특유의 표정, 목소리까지 너무 똑같죠? 이 사람. 네, 그렇습니다. 입술은 쭉 내밀고 눈은 개심치하게 뜨고 유독 손을 많이 사용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스처까지 완벽하게 그를 이제 성대모사가 아니라 전신모사라고도 할 만큼 흡사하게 따라한 것으로 유명한 중견 배우 알렉 볼드윈에 관한 소식, 두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권선희 리포터가 방금 전에 얘기할 때 입술은 쭉 내밀고 눈은 개슴츠레 뜨고 유독 손을 많이 쓰고 요것만 딱 들으면 되게 비하하는 것 같은데 이제 요걸 좀 잘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흉내내는 그 포인트긴 한데 이 영화배우 알렉 볼드윈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길래요? 네, 이 잘생긴 미남 배우가요, 약간 반전이 될 만한 소식인 것 같기도 한데요. 얼마 전에 주차 공간을 놓고 시비가 붙은 끝에 이 49세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까지 가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 볼드윈은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해 오다가 피해자가 증거 자료로 제출한 비디오 영상에 의해서 바로 어제 뉴욕 맨하튼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와, 유죄 판결.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구속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네, 법원은 일단 볼드윈에게 단기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수강할 것과 벌금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영화 속에서 봤던 그의 이미지나 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을 흡사하게 똑같이 흉내낼 정도로 유머러스할 것 같은 그의 모습과는 좀 어울리지 않은 일 같아서 좀 살짝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여하튼 뭐 잘 들었어요. 알렉 볼드윈한테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네, 오늘 이 두 가지 소식 제가 준비하면서 떠오른 이 찰리 채플린의 명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런데 오늘은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서수민 PD는 청와대에서 어마어마한 제안을 받았지만 수용하기도 사실 거절하기도 참 고민이 됐을 것 같고요. 또 겉으론 유머러스하고 아주 멋진 모습을 항상 보여줬었던 알렉 볼드윈은 이 연예인들은 겉으로는 좀 화려하지만 속은 뭐 타들어간다 이런 모습이 떠올라서 이런 명언이 생각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횡설수설 수습을 잘 못하고 있는 권선희 리포터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이뻐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횡설수설 수습을 잘 못하는 권선희 리포터.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어요. 네. 네, 오늘 잠시 횡설수설해서 죄송하고요. 허당끼 있는 건 맞습니다. 네, 허당 권선희. 그래서 오늘 끝곡으로 제가 리쌍의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띄워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권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